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엔클래스 미국 강화사학원 원장 황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화 앵클렉스 강사 이제 OB 쪽 하고요. MS 카디오 쪽을 맡고 있는 김보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방송이고요. 특별히 올해 국시를 치른 간호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 선생님들 질문들 모아서 오늘 순서를 알차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일단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간호사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냥 널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간호사 종류가 되게 여러 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뭐가 붙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4시간 상주하는 환자 옆에서 간호한 사람이 이제 Registered Nurse RN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RN을 뽑기 위한 면허증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CLEX RN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NCLEX RN이라는 것 자체가 내셔널 카운슬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간호협회, 그러니까 연방 간호협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주마다 간호사 면허증을 따로 주긴 해요. 그러니까 뉴욕주 간호사, 뭐 뉴저지주 간호사,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이렇게 따로 주긴 하는데 내가 뉴욕주에서 일하다가 뉴저지로 옮겨가서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옮겨가서 일하고 싶을 때 그럼 또 면허를 따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러니까 연방 단체 우리도 대한간호협회가 있듯이 미국의 연방간호협회예요. 연방간호협회에서 통합해서 만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엔클렉스 시험을 보시면 미국 어느 주에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캐나다랑도 북미 간호협회로 통합이 들어가면서 캐나다에서도 이제 몇 개 주 좀 안 되긴 하지만 거의 이제 요걸 따시면 캐나다에서도 그냥 일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북미 쪽에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서 간호사 면허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센스입니다. 면허증이면 되고 이게 우리나라 국시 보듯이 미국에서도 보는 국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터내셔널 널스를 위해서 따로 만든 시험이 아니라요. 걔네가 간호대학 나와서 시험 본 건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오픈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엔클렉스 RN 면허 시험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지금 신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할락 말락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 내가 사실 미국 갈 생각도 없고 유학 갈 생각도 없는데 굳이 이걸 따야 하나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왜 따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큰 이유만 5가지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민 가려고 따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일본에 나와 있는 이유처럼 미국 간호사로 이민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간호사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를 할 수 있어요. 엔클래스를 가지면 이민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간호사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 갈 목적으로 뭐 이민을 갈 때 나 혼자 갈 수도 있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이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원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두 번째 목적으로 미국 대학원을 갈 때는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미국에 가서 석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영어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엔클렉스를 반드시 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환자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따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학원을 또는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학교 임용에서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냥 선택 과목으로 이 엔클렉스에 대해서 짧게나마 뭐 문제집 과정이든 뭐든 그 강의를 오픈을 해놨거든요.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뽑는 교수님들한테는 꼭 엔클래스를 이수했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의료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국내 의료회사, 의료기기 회사보다 뭐 의료 시스템, 의료기기 회사 선생님들 뭐 어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3M이나 맥스터나 뭐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이나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 곳들에 취직하실 때도 필요하고요. 거의 우선순위죠.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고 싶으시면 특히 대학병원급에서는 내가 수간호사급으로 올라가고 싶다 아니면 뭐 책임간호사 수간호사급으로 승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따셔야 돼요. 예, 그 병동에 엔클래스 딴 간호사가 몇 명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병동 평가를 할 때 선생님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한 2, 3년차 이상 지나면 너도 따라고 막 푸시가 들어와요. 압력이 들어올 정도로 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개발 지식 습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꼭 뭐의 목적이 아니라 뭐 리프레시 하는 거죠. 내가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엔클래스 시험 자체가
간호 행위를 널싱 액션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제가 5가지 추려본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밖에 안 살 건데 뭐 그래도 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따시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신규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신규 때 외울 수 있는 용량하고요. 제가 암기는 정말 잘했는데 이게 이제는 안 돼요.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는 나이가 오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졸업하시면 훨씬 머리에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간호학적 지식으로. 근데 선생님들이 2년차, 3년차 되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지고요. 진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 그러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병동 것만 남습니다. 선생님들이 일하는 병동. 그러면 그 많은 간호학들이 사라지면 사실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리 좋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좀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점점 더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다음 화면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국시를 보셨으니까요. 이제 국시를 보셨으니까 제가 국시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앵클에서 시험에 대해서. 일단 국시랑 비교해서 이제 발표 난 지 얼마 안 됐죠. 예, 요즘 뭐 카톡으로 문자가 날라오던데요. 그래서 이 국시랑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를 합니다만 사실 시험 문제 내는 주체는 간호협회죠. 대한간호협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는 납치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교수님들을 1년에 한 번씩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 시비를 가둬놓는데요. 시비를 가둬놓고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 만들고 감수하고 이거를 10일 반복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죠. 매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획가닥 바뀐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런 국시인데 이제 보건복지부 간호협회에서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도 응시 자격이 간호대 졸업 예정자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신 분은 당연히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졸업장 아직 안 나왔어요. 선생님들 졸업식 안 하셨잖아요. 졸업장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예정자임에도 볼 수 있어요. 그 미국 애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장이 나와서 미국은 안 돼요. 미국은 졸업장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졸업장을 이제는 뭐 우편으로 받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라서 졸업장을 보면은 이제 학사 번호가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앵클레스를 따시려고 하면 미국은 제가 얘기했죠. 내셔널 카운슬에서 우리가 각 주에 뉴욕 보드라고 하는 이게 뉴욕주 간호협회예요. 그래서 보드 오브 너싱 오브 뉴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서를 내서 걔는 졸업해야 돼요. 졸업장에 학사번호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 같이 인터내셔널 널스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간호학과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가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저 간호학과는 나왔는데 미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간호사가 너무 싫어서 간호사 면허증을 안 땄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호사 면허증을 따고 그 다음에 앵클레스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게 순서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OMR로 아직도 보죠. 페이퍼로 1년에 한 번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CAT 방식이라 그래서 이 컴퓨터 앉아 앞에서 모니터 보면서 시험을 보고 컴퓨터로 뭐 인터넷으로 이제 시험 센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빨간 날 빼고 연중 어느 때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자체도 우리나라는 매년 정하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비워가지고 하루를 비우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재수생이 되는 거죠. 예, 올해 94.8%죠. 그죠? 120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분들은 내년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1년 재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94.8%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5%를 위해서 또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년에 한 번 보고 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센터에 가서 시험을 보고요. 떨어지면 45일에 또 볼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국시 보실 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점심시간이 없어졌죠. 기억나시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번에 성인 어려웠죠. 예, 저도 시험 문제 받아봤어요. 저 국시 강의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성인이 짧아졌는데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 문제 자체가 95분에
우리는 문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5문제를 풀면 돼요. 그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넘겨주세요. 앵클엑스는 그렇지 않아요. 앵클엑스는 시험 문제 자체가 시험 시간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미니멈은 없고요. 맥시멈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면 빨리 나가요. 빨리 풀면 빨리 끝내고 그냥 끝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1시간 반 만에 끝나기도 해요. 그런데 맥시멈 테스팅 타임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6시간이 5시간 줄었는데 이 맥시멈 테스팅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5시간 내로 네가 시험 문제를 다 못 풀면 너 그냥 시험 문제를 끝낼게 라는 맥시멈 타임이에요. 예, 중간에 2번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문항수하고 맥시멈 문항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75문제 100점 맞아도 빵점 맞아도 75문제는 풀어야 되지만 아주 잘 보거나 못 보지 않는 한은 76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76번에서 145번까지는 선생님들 실력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맥시멈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맞을수록 빨리 끝나고 적게 푸는 시험이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제 뭐 시험 뭐 CAT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CAT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앵클렉스하고 국시에 대해서 뭐가 다르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예, 일단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시험과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다라는 거 하고 정해진 룰이 페이퍼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느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교수님들이 내느냐 거기는 교수님 플러스 실제 수간호사나 차지 간호사가 시험 문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널싱 액션이 훨씬 실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우리가 추구하는 실용 학문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나가서 간호사 일을 할 수 있게 그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마칠게요. 그다음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성인 어려웠다고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들었어요. 제 학생들한테도 듣고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 문제를 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예. 문제가 짧은데 어려웠어요. 이번에 성인은 확실히. 네, 제가 저 국시 듣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런 설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라서 간호사가 절대 부족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와서 많이 붙일 거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안 쉬울 거다. 쉽지 않다. 문제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시험 문제 쉽게 안 나온다.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야, 예, 안 쉬웠더라고요. 안 쉬웠어. 특히 1교시 안 쉬워가지고 예, 그래도 무성은 쉬웠죠. 예, 그렇게 해서 합격률이 조금 떨어졌죠. 96%에서 94.8%로. 저도 알고 있어요. 봤어요. 여기 질문 네. 올라온 질문 올리신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질문에 네, 네. 좀 대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질문을 제가 보니까 시험 접수 방법 뭐 내지는 웨이팅 때 공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시험 접수 방법 최근에 예, 지금 네. CGFNS 서류 접수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희가 서류 관련된 내용들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간략하게 예전에는 CGFNS 그 미국의 앵클렉스 면허 시험 접수를 할 때 CGFNS라는 기관에 접수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뉴욕 보드가 나머지 심사를 완료해서 시험 봐도 좋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시험 보러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 CGFNS를 거치지 않고 뉴욕 보드에서만 서류를 접수해서 심사를 완료하는 경우가 그 방법이 생겼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그런데 최근에 생겼는데 아직 그 방법으로 서류 접수한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없어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뉴욕 보드만 서류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할 때 한국에서 그 간호협회랑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를 해서 미국의 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한국의 이런 업무 그 분장이 잘 안 돼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간호협회랑 보건복지부에서 그 미국 기관에서 어떤 서류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지금 뉴욕 보드만 서류 접수를 하는 분들이 초반에 조금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CGFNS 뉴욕 보드 두 군데 서류 접수하는 방법으로
선회하는 하고 그런 있어요. 상황이거든요. 안전하게.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 안전한 방법이 CGFNS 뉴욕보드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고요. 뉴욕보드에만 서류 접수하는 방법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그 방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바뀐 거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랑 간협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서류를 맡을 사람이라든가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뉴욕에선 바뀌었고 공고를 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간략하게 더 빠르게 시험 접수할 수 있지 않아요라고 하실 텐데 아직 국내에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뀌었지만 국내는 안 바뀌어서 국내 합의되면 저희가 계속 공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게 되면 제일 먼저 공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담당자분하고도 계속 주기적으로 통화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더 자세한 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 학원에 전화 주시면 또 접수할 때 또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선생님들이 네. 서류 접수하는 그 시점에 어떤 상황인지 지금 바로 네. 접수하시는 게 아니라면 접수하는 시점에 그 상황을 살펴보시고 뉴욕보드 단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런 판단을 저희가 권해드리면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서류 접수하시는 그 시점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김유미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엔클렉스 과목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질문하셨네요. 네. 선생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엔클래스 과목은 6번 띄워주시면 되거든요. 예, 띄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인 우리처럼 성인, 아동, 뭐 모성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클라이언트 니드에 따라서 선생님들 간호진단 배우셨죠? 그래서 간호진단에 왜 그 난다에서 말한 11개, 13개 축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축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목이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영역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영역별 퍼센티지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Safe Effective Care Environment라고 하는 우리로 말로 얘기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간호 환경 여기에 매니지먼트 케어 간호 관리 쪽이라든가 Safe Infection Control 감염 관리 쪽, 안전 관리 쪽 이쪽에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근데 이게 성인도 들어가고 기본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관리도 들어가고 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딱 성인이면 성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이 영역에서 몇 퍼센트 여기 17에서 23%, 뭐 9 내지 15% 요거를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풀면 아까 왜 시험 문항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7%를 풀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23%를 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17%, 9%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헬스 프로모션 메인테넌스 건강 유지 증진, 뭐 사이코는 정신과죠, 그렇죠? 정신과는 딱 이렇게 독립된 분야에서 정해져 있고, 그다음 피지올로직 인테그리티가 여기가 뭐 약물의 성인의 기본의 아동의 모성에 다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다 섞여 있어서 여기 부분에 퍼센트에 맞게 그들이 넣어놨겠죠? 이 카테고리에 맞게 넣어놨을 거고 그 문제가 선생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랜덤하게 뽑혀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쫙 푸실 때 지금 내가 성인을 풀고 있는 건지 기본을 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헷갈려서 못 풀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얘가 이게 영역별로 간호 진단별로 넣어놨구나. 그 영역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맞으면 패스예요. 그래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고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질문에도 보면 몇 점 맞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수는 없고요. 얘네들이 말하는 합격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에서 그거 이상을 넘겨주셔야 미니멈 문제 풀고 이제 영역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제 나중에 이제 CAT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과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과목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처럼 되어 있어요. 화면처럼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은 아마 과목이 없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권태아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네. 두 가지. 코로나로 입출국이 어려운데 현재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고 있나요? 그리고 한국은 간호사가 되면 보수 교육이나 협회 회비를 내야 하는데 미국 간호사는 보수 교육 등이 어떤가요? 경력을 쌓고 나중에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미리 따두면 성가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예,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먼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을 찾으시는 선생님들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저희 한국에서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경이나 오사카 시험장, 홍콩, 대만, 괌 사이판 시험장을 많이 가시는데 이 자가격리 14일 때문에 이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런 법적인 부분 절차를 따라서 자가격리가 가능, 그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해도 괜찮은 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고 최근에 저희가 시험 보러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고 계시고 예, 시험을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 간호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보러 가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보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미국은 주마다 간호협회가 있거든요. 한국 간호사들은 대부분 뉴욕 스테이트 보드 오브 너싱, 뉴욕 보드에 서류 접수를 하고 뉴욕 보드 면허를 취득하는데 미국은 간호협회가 주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마다 보수 교육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각각 다른데요. 뉴욕 보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뉴욕 보드는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3년. 돼요. 그래서 갱신을 해야지 되고요. 먼저 면허를 취득했다가 당장 미국에 가지 않는데 그 면허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당장 미국에 가지 않으시거나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면허를 계속 갱신하지 않으셔도 돼요. 면허증은 한번 이슈가 되면 평생 가는 거고요. 등록증이 갱신 대상인데 이 등록증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가만히 두셔도 면허가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 간호협회 협의 그런 거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네, 미국은 간호협회 협의 없고요. 저도 사실 지금 뉴욕주 간호사 면허증이요. 인액티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 간호사의 저를 이름을 치면 제 상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액티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가 있거든요. 매년 갱신하는 거. 그래서 매년 갱신 제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갱신을 안 하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그냥 인액티브가 되어 있고요. 이걸 액티브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미국 땅에 떨어져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뭐 저처럼 뭐 10년, 20년 지났다 그러면 교육 과정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우리도 왜 유휴 간호사 교육 리프레시 과정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굳이 땄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우리가 뉴욕주의 하는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안 들어가도 안 없어지니까 그 대신 액티브는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건 이제 가서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 질문을 좀 네. 많이 하셔서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컴퓨터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전 문제로 돌아갈 수 없나요?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이 13번 화면. 네. 13번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이 화면이 뭐냐면요. 요게 요 파란색 테두리 있죠. 그게 모니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센터에 가시면 이게 이제 잘 살펴보시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밑에 보시면 넥스트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백 버튼은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어떤 시험이냐면 엔클래스 시험은 하나를 선생님들이 풀잖아요. 이 1번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채점이 됩니다. 채점이 되고 그 다음에 맞으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틀리면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준에 맞게 수준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잘 풀면 계속 어려워지겠죠? 못 풀면 계속 쉬워집니다. 쉬워지면 좋지 않나요? 쉬워지면 떨어져요. 예, 어려워지셔야 합격합니다. 예, 그런 시험이에요. 네. 그리고 또 최준영 선생님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웨이팅 기간에 엔클렉스 바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웨이팅 게일이라는 말씀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길어. 그래요? 저는 웨이팅 게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웨이팅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 진짜. 웨이팅 게일이라고 말씀하는군요. 네. 그 웨이팅 기간에 준비하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9월에 들어갔어요. 제가 아산병원에 MIC에서 일을 했는데요. 3, 6, 9 중에 9월 발령이에요. 왜냐면 이제 실기시험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끝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장염 걸려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9월에는 붙여줘서 저는 좋다고 이제 쉬었어요. 9월에는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선생님들 왜
1년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아놓고요. 저도 알지만 그냥 부르잖아요. 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해요. 내 합격이. 그래서 되게 불안하실 텐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좀 많이 뽑아놨죠. 그래서 아마 웨이팅 길게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따놓으시면 좋으냐?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면 2년차, 3년차 넘어가잖아요. 따라하고 할 거라니까요. 이제 너가 딸 때가 됐어. 라고 푸시가 들어와요. 특히 대학병원에. 예,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승진을 하든 이직을 하든 필요하고요. 웨이팅 하는 동안 이제 그걸 뭐 아니면 이제 뭐 이직을 할 때 너 뭐 했니 그동안 뭐 취업을 할 때도 뭐 했니 물어봤을 때 저 앵클래스 준비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메리트가 돼요.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그 병원 다니면서 앵클렉스 공부한다라고 하면 숨기고 되게 했죠. 싫어하시고 예, 숨기고 예, 했잖아요. 숨기고 근데 지금은 했어요. 굉장히 다른 분위기네요. 예, 예. 지금은 해야 해요. 음. 그놈의 JCI 때문에 예, 차라리 JCI, 하실 거면 예. 웨이팅 하시는 동안 준비를 하시고 근데 웨이팅 기간 중에 준비하시고 시험까지 보시면 가장 좋은데 맞아요. 웨이팅 기간 중에 공부하시다가 그냥 입사를 해버리셔서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염려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약간 여유가 생겼을 때 시험 보러 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시험까지 보시고 합격하고 입사하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미리 공부하시면 또 나중에 또 물론 다시 기억을 되찾는 어려움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하지 않으시면 2, 3년 동안은 못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미리 힘들어요. 하시는 게 아시다시피. 좋다라고 많은 경우를 봤거든요. 처음에 할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하지 않으신 분들이 결국은 3년, 4년이 지나서 다시 오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왕 하시고자 마음 먹으면요. 이건 숙제거든요. 숙제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셨죠?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짧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구리 선생님도 NISD, CGFNS를 생략하고 단독으로 뉴욕보드 접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이미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아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되는데 뉴욕보드가 정상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CG를 거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CGFNS 뉴욕보드를 거치는 심사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년, 길게는 짧게는 7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CGFNS를 거치지 않으면 3, 4개월 정도로 아직 저희가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못 드리지만 3, 4개월 이내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간호협회, 보건복지부 또 이런 기관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미뤄지고 있긴 한 상황인데 그게 해결되기만 하면 또 금방 끝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접수하셨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르르르 팡 선생님 저희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앵클렉스 공부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나요?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선생님? 지금 신규 선생님들만 모아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이렇게 층이 많으면 제가 이런 말 못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정규하고 기출을 옛날 같으면 정규를 6개월, 1년을 들어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듣고 3번 듣고 하셔가지고 기출 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실 선생님들 머리가 좋잖아요. 올해 졸업한 선생님들 머리 좋잖아요. 선생님들이 입학할 때 간호학과의 위상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입시생 있어요.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볼 때 간호학과가 굉장히 높은 걸 봤어요.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졸업하신 분들한테 4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정규를 계속 찬찬히 2번, 3번 들여라. 이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더더군다나 지금 오프라인 강의 아니잖아요. 나와서 하는 현강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선생님들 다 2배속 들으시죠? 예, 저도 막 건너뛰기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신다고 하면 사실 정규 과정인 이론 과정을 그래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간호랑 미국 간호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듣는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한 2, 3개월? 한번 빠르게 듣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쫙 한번 훑어가지고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쫙 한번 훑어서 씨 미국은 뭐가 다르네? 아 이건 이렇게 하네? 그렇게 한번 얘네는 나오는 질환도 다르니까 우선순위도 다르니까 한번 쫙 듣고 그리고 우리 많이 하듯이 문제집 푸는 과정이 사실 기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족보잖아요, 족보. 세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족보 들으실 때 기출 강의도 한 2, 3개월 들으시면 사실상 공부하는데 6개월이 잘 안 걸려요. 근데 원서도 빠르면 6개월이 잘 안 걸릴 수 있거든요. 독적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온라인 과정으로. 근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들이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머리 좋죠? 온라인 빠르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한 6개월 이내로 생각을 하고 시험에 접근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웨이팅 기간에도 충분히 합격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웨이팅이 좀 길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숙제 하나 끝내고 들어가는 거죠. 예,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앵클 공부하는데 서류 접수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접수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나요? 접수하고 일정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서류 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앵클엑스 서류는 서류 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시험을 봐도 좋다라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때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보러 가셔도 되고 1년 뒤에 보러 가셔도 되고. 예. 그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국시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앵클엑스 시험은 매일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플이나 아이엘츠 보는 것처럼 매일같이 내가 장소, 시간을 정해서 가서 시험을 보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서류 심사를 먼저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앵클엑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서류 접수를 바로 같이 시작하시죠. 그러면 공부가 끝나갈 즈음에 시험 볼 자격이 된다라는 연락을 받으시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당장 공부를 하기 힘든 분들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서류 접수는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거의 그 기본적인 대행료만 받고 서류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 수강하지 않은 비수강 회원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더 비용을 받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바로 시작하실 분들은 그렇게 바로 서류 접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접수하셔도 되고요. 저희 통해서 접수하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험 접수가 완료되고 ATT가 나오면 6개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지금은 6개월이에요. 그게 워낙에 1년이었는데요. 지금 아니죠? 아니요. 3개월이었는데 90일이었어요. 이제 6개월로 바뀌었죠. 네. 6개월로 바뀌었어요. 좀 여유롭게 바뀌어서 이소영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네. 시험 접수가 완료되고 나서 시험 봐도 좋다라고 하면 그때 시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네. 예약. 이제 서류 완료라는 건 시험 볼 자격이 생겼습니다라는 그 심사가 완료된 거고요. 심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 신청은 또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시험 신청을 하고 나서 시험 봐도 좋다라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이 아니라 시험 봐도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험 신청을 하면 시험 수험표. 날짜를 잡는 수험표, ATT라고 하거든요. 접수표 이런 수험표가 거. 나오는데 수험표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시험을 봐야 돼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6개월. 그 수험표 신청을 하지 않으면 ATT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사 완료된 이후에 계속 선생님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부터 시험일까지 몇 개월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빨리 끝나셔서 뭐 3, 4개월 이내로 서류 진짜. 접수가 완료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심사가 꼬여서 뭐 1년 가까이 가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은 그렇게 1년 가까이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왜 심사 기간이 각각 다르냐면 선생님들이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미국의 기관에서 학교로 간호협회로 보건복지부로 학적조회 면허 조회를 하는데 학교마다 거기에 대한 그 피드백이 다르겠죠. 빨리 피드백을 주시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진희연 선생님 질문이 정규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데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요? 저희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리핑코트 Q&A 문제집을 저희가 권장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희가 사운더스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더스의 과목 끝에 프랙티스 퀘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고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 리핑코트 문제집이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거를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요즘은 앱도 있어요. 앱도 있기 때문에 앱으로도 푸셔도 괜찮은데요. 리핀 코트를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는 리핀 코트가 과목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과목별로 성인, 아동, 모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복습용으로 푸시면 리핀 코트가 괜찮을 거예요. 리핀 코트 문제집이. 그러니까 미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문사, 현문사처럼 사운더스 리핀 코트가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다 그 책을 쓰니까 그거로 푸시는 거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질문도 선생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3년부터 시험 유형 완전히 바뀌는 거 맞나요? 지금 21년. 예, 2년 뒤네요. 네, 2년 남았네요. 예, 2023년이라고 원래 내년에 문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래 3년마다 업데이트인데 걔네가 3년마다 4월 1일 업데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을 미뤘죠. 이제 2023년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라고 공지만 났어요. 이제 공지만 나고 그 문제가 바뀔 거라고 계속 공지를 날리고 있어요. 미국의 간호 대학들한테. 그래서 뉴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서 새로운 세대한테 맞는 대대로 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샘플 문제를 몇 개 이렇게 오픈을 했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예. 예, 지금은 주관식 없어요. 엔클래스는 주관식은 이제 약물 계산 문제 숫자 치는 것밖에 없는데 주관식도 내고자 하고 그리고 문제도 되게 길게 뭐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문제를 내고자 하고 그러니까 되게 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된 건 없는 것이 문제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또 합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간호사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수준을 막 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어서 일단 유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런 문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나 그러니까 저희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얘네는 바뀌기 전에 프리테스트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바뀔 문제가 전혀 예상과 다르게 생뚱맞은 새 문제가 우리 국시 1년에 한 번씩 바뀌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벌써 그거에 대한 예시 문제가 1년 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진다고 해도 그렇게 단기간에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23년부터는. 그러면 그 전에 따세요. 선생님들은 그 전에 따세요. 원래 업데이트 할 때마다 어려워져요. 그 전에 따세요. 그게 답입니다. 빨리 따세요. 꼬부기 선생님은 어떤 질문하셨죠? 해외 취업을 위한 토플 IELTS 준비는 보통 언제 해야 하나요? CGFN에서 서류 신청 후에 앵클 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전에 시작하는 게 좋은지. 예, 토플 영어 시험 점수, 비자 스크린 서티피케이트를 준비를 해야죠. 요거는 이제 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앵클렉스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미국 취업 이민을 준비할 때 그때 에이전시를 알아보고 영주권 취업 이민 수속을 진행을 할 텐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을 가기 전에 어느 시점쯤에 영어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수를 비자 스크린 서티피케이트라고 하고 그 시험은 토플이나 아이엘츠 둘 중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이 공부를 앵클렉스랑 병행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앵클렉스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 근무를 하지 않으시면서 공부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병원 생활 하시면서 임상 근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앵클렉스랑 영어를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앵클렉스랑 아이엘츠도 같이 하시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앵클렉스를 한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할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수속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때 하자마자 영어 점수를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나서 약 1년 정도 되는 시점까지 영어 점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점수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자면 앵클렉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영어 시험 준비고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 시간에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앵클렉스랑 영어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지연 선생님께서 또 CGFNS 뉴욕보드 관련된 문의하셨는데 기존의 방법이죠. CGFNS 뉴욕보드 서류 방법은요. 더 많이 걸리고 있진 않아요. 예전하고 동일한 네, 기간이 코로나라고 걸린다라고. 이게 네. 뭐가 상관이 없고 6개월 코로나 초기에는 좀 심사 기간이 많이 네. 걸렸어요. 거기도 뭐 격리하고 재택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심사 기간이 좀 늘어났죠. 근데 최근에는 다시 제 속도를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하나요? 저희 학원 강의는 저희 김보경 네. 선생님은 상과를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의료 한국어가, 용어, 그러니까 사운더스 책을 해석해 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영어 책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영어 책인 사운더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면서 저희는 학원이니까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와요. 어떤 유형으로 뭐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죠. 이런 기출이 많이 나오고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하죠.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근데 의료 용어는 다 영어로 할 거예요. 그거 익숙해지셔야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 최준영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이 정신 관련 대학원을 나오고 싶은데 학점이 3.0이 안 돼서. 예, 미국의 대학원은 학교마다 그 리퀘어먼트가 다르죠. 학점에 대한 그 조건들 제가 다른데요. 미니멈이 3.0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면 이게 한국에서 요즘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학점이 좀 낮은 학점이 나왔다면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다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미국에는 되게 많은데 한국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학점에 대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학교라면 그 학점이 되지 않으면 입학은 어려워요. 근데 학교마다 학점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선생님의 학점에 맞춰서 또 대학원을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박희진이 선생님, 이완 클래스 강의 구성이나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할지. 예, 강의 구성에 대한 저희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니까 이론학 이제 정규하고 기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일단 21번 틀어주실래요? 20번? 21번 띄워주세요. 20번에서 이제 교재부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화면에서 보이시죠? 그래서 20번에 저희가 이 사운더스 교재예요. 사운더스 교재를 가지고 부족한 건 부교재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규 이론 과정을 빠르게 2, 3개월에 들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원래 현강을 찍었었어요. 옛날에는 현강을 그대로 찍어서 온라인 강의를 올렸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온라인 강의는 혹시 샘플 강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왜 이제 화면이 안 보여요, 글자 안 보여 이런 거 없이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PPT 화면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내지는 써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수업이 3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 2교시 강의인데 그게 이제 66강, 전 과목이 66강이고 그러면서 약 3개월이면 돼요. 선생님들이 주말까지 공부하신다 그러면 더 짧게 그래서 더 짧게 들으실 수 있어서 제가 2, 3개월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4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2배속으로 들으시면 더 짧게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2, 3개월에다가 근데 온라인 강의가 또 늘어지면 또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복습 기간도 드리고는 있어요. 총 1년은. 근데 짧게 들으실 분은 그냥 2, 3개월에 확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넘어가셔도 되고 이게 수업이 임상 이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시험이 널싱 액션으로 나오니까요. 이런 환자인데 쭉 나열하고요. 선생님도 국시 이번에 풀으셨죠? 기출 문제도 풀으셨죠? 그 박스 아시죠? 박스. 거기에 막 램 나오고 막 환자 상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간호행위를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엔클렉스에서 따온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런 환자인데 first action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 중에서 1, 2, 3, 4, 5, 6이 있는데 맞는 걸 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문제 유형이 여러 개라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시험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온라인 정규의 이론을 빠르게 들으면 이제 기출의 족보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의 족보로 넘어가면 이것도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 레이버 중이다. 제가 오비니까요. 액티브 레이버 중이고 그런데 4cm 열렸고 뭐 5분 간격이고 그렇던 산모였는데 이렇게 이제 막 영어하고 한글이 섞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저희가 강의를 해드려요. 적어온 대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실제 문제로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뀐 최신 정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뭐 35일을 들으시거나 120시간을 들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거는 없애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프린트해서 문제 풀면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우리가 합격률이 70~80% 이상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고 진행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원서를 빨리 접수를 하시고 6개월 안에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문제 바뀌기 전에 절대 2023년도가 오기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Y 선생님 질문인데요. 엔클렉스 과정과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대부분의 간호사가 뉴욕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간호협회가 있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너싱 보드가 있는데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이 뉴욕 보드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 조건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주마다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한 조건이 다른데요. 뉴욕 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 간호대 졸업장, 한국 면허만 있으면 어느 한 분 예외할 거 없이 모든 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령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주는 그 주에서 제공하는 리프레시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서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 때문에 뉴욕이 좋아서 뉴욕 보드로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간소한 조건 때문에 뉴욕 보드를 많이 어플라이 하시고요. 그렇다고 뉴욕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뉴욕 보드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다른 주로 가실 분들은 다른 주의 면허로 면허 이전, 면허 인도르스먼이라고 하는데요. 면허 이전을 하셔서 그 주에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면허 이전을 할 때는 또 그 주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추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 보드로 응시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시험 문제에 관련된 질문들이 시험 유형이나 이런 관련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 오늘 Q&A 세션이기 때문에 짧게 잘 답변을 드릴 만한 질문을 저희가 골라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이 저희 학원 설명회예요. 설명회는 이런 Q&A 세션이 아니고요. 물론 Q&A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실 만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제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린 설명의 영상 링크 있죠. 그거 보시면 그 시험 유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 선생님이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일을 그만두고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요거는 취업 이민과 관련된 내용이고 경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의 웬만한 그 대형 병원이나 일반 병원을 취업을 하시고자 하면 한국에서 경력이 필수예요. 약 2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을 미국 가는 걸 최종 목표로 두시고 이렇게 한국 경력 관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약 2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다면 가능한 빨리 미국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든 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일하시면서 엔클렉스도 하시고 모든 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결코 불가능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일을 그만두고 경력을 쌓고 일을 그만두고 엔클렉스를 한다. 그럼 그만큼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 하에 미국행을 준비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능한 빨리 미국을 가고 싶은 경우시라면 공부를 하시면서 임상을 하시면서 엔클렉스 공부를 병행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미국 갈까 말까 이런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나는 미국을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10중 8구 아니면 99%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갈까 말까 망설이시고 그렇게 서둘러 가실 생각은 없는 분들은 공부랑 엔클렉스랑 공부랑 임상이랑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시죠.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엔클렉스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긴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널싱 액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간호 행위를 해보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서 교정을 하시면서 선생님들 간호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엔클렉스 시험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게 좋고요. 또 선생님들이 만약에 빨리 미국을 가고자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경력을 가지고 갖춘 상태에서 미국 병원에 입사를 해야지 고용주를 구해야지 입사가 쉬워요.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병원을 구하게 되면 고용주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 베드사이드 너싱을 하시면서 임상 근무를 하시면서 병원을 알아보셔야지 병원 구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경력이 아예 없는 경우는 병원 취업이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경력이 아예 없거나 단절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미국에 취업을 할 때 일반 병원이 아니라 너싱홈, 요양병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꼭 일반 병원에, 대형 병원에 취업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런 경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큰 병원에 갈 거야 라는 분들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 최소한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그런 경력을 인정받아서 미국 병원에, 대형 병원에 입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미국 병원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분들은 너싱홈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경력 관리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여기셔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다영 선생님, 나라를 정하는 것도 시험 허가가 나온 후에 하면 되나요? 네. 네. 시험 봐도 좋다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일정 잡는 것, 장소 정하는 것 다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가게 됐죠? 정규를 듣는데 기출을 또 강의를 사야 되냐고. 네, 정규랑 기출은 다른 강의입니다. 네, 따로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사운더스 7판이랑 8판 교재가 많이 차이 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큰 내용 틀은 변화가 없는데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 바뀌었어요. 8판에서 완전히 뒤죽박죽 바뀌어서 보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강의 들으실 때. 그리고 이 사운더스 교재가 문제가 바뀌면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제가 실제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사운더스 교재예요. 8판이죠, 그죠? 이게 사운더스 교재인데 여기엔 7판 가지고 계신 선생님, 박희진이 선생님은 아마 이 컴플렉스 케어 쪽이 없을 거예요. 이게 8판이 되면서 컴플렉스 케어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항목이 딱 새로 생기면서 요게 이상한 기본 간호라든가 아니면 응급 간호나 검사를 이거를 다 이쪽에 몰아놔서 이제 7판 8판 같이 교재할 때는 같이 강의할 때는 저희가 이걸 막 불러드리면서 뒤죽박죽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도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예. 아니면 이번에 등록을 하시면 무료죠, 책. 예.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책이 그냥 오니까요. SY 선생님께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대단해질 수 확실한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게 어려워 보이는 그 남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다 해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영어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앵클렉스는 하겠는데 난 영어를 평생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어렵진 않아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토익 공부 다 하셨죠. 근데 토익 공부 하시고 점수에 따라서 입사할 병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으면 뭐 많이 점수를 많이 못 받으면 많이 못 받은 대로 또 갈 병원이 있고 많이 받으면 또 더 좋은 병원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했겠지만 앵클렉스를 하시고 나서 영어 준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비자 스크린에 필요한 점수가 정해져 있죠. IELTS로 따지면 IELTS 오버롤 7.0에 6.5에 스피킹 7.0, IBT 토플을 따진다면 83점에 스피킹 26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미국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그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점수를 다들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영어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제가 영어 점수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것만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따라오면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영어를 되게 진짜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이러면 문제집도 푸시지만 저희 정규 책을 처음엔 다 안 읽혀요. 처음에 이 책을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요. 그런 거에 쫄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을 따라오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언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리고 영어에서 다른 능력 다 필요 없고 리딩만 되면 되고요. 토플, 토익 안 하셔도 되는 게 토플, 토익에 의료 용어 안 나와요. 앵클렉스 시험은 의료 용어에다 은는이가 거기에 옳은 것, 틀린 것, 의사한테 보고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이런 그 동사만 몇 개만 알면 되거든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책만 당연히 해석할 수 있게 해드리죠. 그러니까 따라오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이게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따라오실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는데 민경쌤이 1년 걸리냐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서로 한 6개월
플러스 알파?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빨리 접수하셔서 빨리 시험 보셨으면 좋겠어요. 웨이팅 기간에도 괜찮고. 그리고 산재 선생님 한국 병원 경력보다 미국 병원에서 계약직 경력이 미국 취업이 쉽다는 말. 약간 요거는 약간 개념 정립이 필요한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병원에 취업하려면 영주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을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력을 쌓고 쌓을 영주권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받는 네. 그런 루트가 아니고요. 한국 경력으로 한국 경력직으로 미국 병원에 어플라이해서 입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 경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경력을 쌓는 게 맞고요. 기출도 교재가 있나요? 기출은 저희가 프린트 다운 자료를 받으면 돼요.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산재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본인이 뽑으셔야 되긴 하지만 예,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구르르르 그걸 팡 다운받으시면 선생님 돼요. 학원 서류 대행을 신청하고 싶은데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세요. 네. 일단 지금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은 저희가 다 답변을 드렸고요. 본 것 같아요. 이제 취업을 이제 저희가 워낙에 순서를 진행을 할 때 엔클렉스 성민경 선생님 미국에서만 시험을 보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시험장도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가는 경우는 시험 보고 오셔서 자가 격리 기간이 있죠. 14일이 14일 있고요. 격리를 그다음에 해야 되죠. 이제 한국을 초창기에는 막았죠. 한국에서 거길 못 가게.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나라 가서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 나라에 갔는데 자가격리 필요 없는 나라들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분은 시애틀 가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시애틀 가서 미국에서는 보시고, 많이 예. 보시죠. 근데 현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보시고 시험 이제 보시는 이번에 거고요. 한국에서 가시는 분 저한테 연락 온 분은 다른 데를 어플라이했다 안 돼서 이제 바꾸고 주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만 자가격리하겠다고 그런 대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는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 네. 일본도 가실 수 있고요. 당연히. 네. 초코브라우니 선생님 미국 취업할 때 석사 학위 있으면 좀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이 미국 취업을 할 때 입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레벨은 일반 널스예요. 그러니까 RN1, 2, 뭐 디렉터 이렇게 레벨을 따진 다음에 RN1, 그러니까 일반 널스로 취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선생님의 스펙은 간호대학을 졸업한 신규 간호사 또는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경력직. 그러니까 석사 학위가 일반 널스를 할 때는 필요 없어요. 오버스펙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디렉터를 하거나 슈퍼바이저를 하거나 그런 관리직에 있을 때는 그 선생님의 석사 학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뭐 그 한국의 석사 학위를 병원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그 석사 학위는 일반 널스를 할 때는 필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렉터급이 될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클렉스 RN 취득하고 미국 취업하실 때 석사 학위는 사실은 큰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외국에서 자가격리하지 않는 곳은 그게 수시로 바뀌어요, 쌤. 네. 지금 주마다도 거의 매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달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그때 찾아봐야 돼요. 그때 찾아봐야 되고 아무래도 백신이 나왔으니까 훨씬 완화가 되겠죠. 네. 일단 엔클렉스 관련된 질문, 시험 관련된 질문은 대부분 나오신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면허 취득하고 나서 미국에 취업하실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저희가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간호대 졸업장, 한국 면허가 필요하겠죠. 이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엔클렉스 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비자 스크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영어 점수, 비자 스크린은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병원이나 고용주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점수예요. 왜냐하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어 능력, 그런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요. 임상 경력은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 병원, 일반 병원, 종합병원에 취업을 하시려면 한국 경력이 필수예요. 필수인데 고용주마다 요구하는 경력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년 정도의 경력이면 어떤 고용주를 선택하셔도 경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 경력은 최근 경력을 얘기해요. 10년 전에 5년 경력, 3년 전에 2년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고용주가
고용주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력이죠. 그래서 최근 경력으로 여러분들이 NCLEX 면허를 취득하시고 취업을 알아보는 시점 즈음에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력이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2년이다, 1년 반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가령 1년을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취업을 알아보는 시점 즈음에 고용주랑 인터뷰를 해서 오케이 한다면 미국 가기까지 또 서류 접수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경력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기 때문에 1년 경력이 괜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BLS, SLS 요거는 필수 조건은 아닌데요. 병원들마다 다 이렇게 BLS랑 SLS를 요구하는 추세예요. BLS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SLS도 이제 병원에 따라서 고용주에 따라서 요구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한국에서도 취득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영주권 신청하시고 심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조건들을 갖추시면 영주권 신청,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할게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고용주, 그 고용주가 병원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설명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또는 다음 주 설명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꼬부기 선생님, 영주권 신청은 NCLEX 취득 후에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답변이 됐겠죠? 면허가 있어야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이 내용들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사실 NCLEX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고 또 이런 취업 관련된 고민까지, 내용들을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 1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을 알아간다. 어떤 동기부여의 차원.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한 번에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달달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학원에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진희 선생님,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경력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병원으로의 취업은 힘들고요. 경력이 없는 분들은 한국에서 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국시를 한국 면허를 취득하시고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NCLEX를 하는데 나는 한국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싫어. 죽어도 한국 병원 근무가 싫어. 또는 근무를 좀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셨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미국 취업을 할 때 너싱홈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그냥 한국 경력 관리는 하지 않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영어 실력을 좀 더 갖추시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강점이 생기시겠죠. 경력이 부족하다라면 사실 경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그럼 가장 좋겠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경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영어에서 강점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 영어도 쉽지 않다. 사실 미국 가시는 분들의 영어 실력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 어떤 실력을 상상하시죠?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흔치 않으세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 흔치 않으시고 지금 신규시기 때문에 아직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실습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쓰는 그 용어들, 그 메디컬 텀 말고 일반적인 그 문장들, 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처음 가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건 쉽다고 그래요. 일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때 이렇게 라운지에서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거에 무서워서 이제 몰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문화 이런 거 물어봐서 도망가야 돼요. 그런 거 모른다 우리도 이렇게. 산재 선생님, 미국은 어떤 환자를 받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환자가 주가 되나요?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이게 어느 병동에서 일했는지. 그러니까 병동,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 취업을 할 때 유리한 경력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필요한 파트가 어느 파트죠? 메드서지 파트가 가장 강사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인력이 많이 필요한 파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메드서지 경력이 가장 인정되고 선호되고요. 또 특수 파트, ICU, CCU, ER, OR, 레이브 앤 딜리버리, 텔레메트리 이런 병동 경력, 이런 경력은 특수 파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베드사이드 경력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방사선, 그렇죠? 의원, 내시경실, 외래 이런 것들은 병동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예,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설명회를 네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무조건 배드사이드 경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일반 돼요. 병동이면 괜찮아요. 미국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데가 GS이기 때문에 예, GS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내과 중에 어디라도 어느 과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동에서 환자 간호를 2년 정도 했습니다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과 선택할 때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폴린디 선생님,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제 경력과 관련된 병동과에 취업을 하게 되나요? 예, 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수파트일수록 또 내 전문 분야가 있을수록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국에서 경력이 5년인데 매드서지에서 5년 일하셨어요. 그분은 미국 가시면 당연히 매드서지에서 데려가겠죠. 그런데 변수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취업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직접 병원으로 컨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병원에 바로 컨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중간에 에이전시를 거쳐서 취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에이전시가 계약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겠죠. 그럼 그 병원들의 어떤 고용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쵸. 병동으로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내 스페셜티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여기저기 경력이 조각 경력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 병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에이전시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 스페셜티가 그쪽이니 그쪽으로 가능한 최대한 취업을 해주겠다. 입사를 시켜주겠다. 근데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장담할 수 없는 건 만약에 선생님이 영주권 신청이 돼서 접수가 돼서 받는 시점쯤에 미국의 병원의 고용 상황이 그 에이전시가 컨택하고 있는 그 병원의 고용 상황이 그닥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취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병동 경력, 오랜 경력이 있는데도 미국 가셔서 초창기에 널싱홈에 가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내 스페셜티 살려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셨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시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하시게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경력이 있으면 요거는 다른 질문인가요?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죠. 예, 신생아 중환자실도 NICU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수 파트로 분류되죠. 그래서 좋은 경력이에요. 선생님이 그쪽 파트 경력을 쭉 유지하시면 그쪽 파트로 갈 확률이 높으시고 만약에 처음에 미국 병원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서 NICU로 못 갔다 하더라도 다른 병동에 일을 하다가 네, 옮겨가면 지속적으로 돼요. 선생님이 네. 이렇게 푸시할 수 있죠. 나 NICU 가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의 어떤 업무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NICU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6개월 등 조각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임상을 했다라는 걸로 인정은 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NICU 6개월, 메디설지 2년, 저 NICU 가고 싶어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전체 경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2년의 경력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조각 경력으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임상을 2년을 했다라면 취업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에이전시가 간호사를 플레이스먼을 할 때 그 간호사의 그런 경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병원이 달라지겠죠.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각 경력이나 경력이 2년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병상수 파트 경력 기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다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그 중에서 경력 기간 2년 또 파트 특수 파트나 메드솔지 파트 병상수 뭐 어느 하나가 병상수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약 200베드 정도의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뭐 100베드, 200베드 정도라고 얘기하면 흔히 에이전시들이 왜 200베드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보통 ER이 있는 규모가 200베드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저희 나라 기준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저희 나라에 지금 그냥 종합병원급은 한 200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미국 에이전시들이 한국 병원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약 200베드 정도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큰 병원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할 때 고용주가 고용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몇 베드에서 일했어? 뭐 어떤 병원 이름 이런 거 물어보진 않거든요. 대신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업무를 했지? 어떤 장비를 다뤘지? 그런 걸로 이 사람이 일했던 병원의 규모나 그런 업무 레벨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마취과 정신과 근무. 정신과 근무를 하시고 정신과로 가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정신과는 다른 임상보다는 영어를 좀 더 잘하셔야 네, 돼요. 좀 많이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메드설지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많이 구하는 그 정도가 낮겠죠. 마취과 근무 경력은 미국에서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취과는 미국에서 전문 간호사의 영역이죠. 그래서 전문 간호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마취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취과 온리. 근데 요즘 마취과에서 한국에서 뭐 PSU, 마취과 회복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내가 경력을 기술할 수술실 때 경력이 예. 돼요, 그거는. 파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특수파트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마취과 업무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좀 부족하죠. 네, 마치 전문 간호사를 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병동 미국에서 요즘 뭐 CRNA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ICU, CCU 이런 경력 2년 이상 필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마취 전문 간호사 거의 미국에 항상 탑 10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잡 중에 하나가 마취 간호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경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ICU, CCU 이런 데서 네. ER에서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해요. 미국 그것도 이제 네. 한국에서 그 JCI 인증 평가를 받은 병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할 때 미국에서 진짜 간호사가 되게 엑설런트 너스가 되고 싶어가지고 좋은 병원에 좋은 과로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CCU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쵸? CCU 이거나 아니면 그 ICU여야 되는데 ICU도 SICU 쪽 말고 MICU 쪽을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다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취과라는 게 마지막 수술 환자의 보루기 때문에 사실 MICU 경력 굉장히 좋아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병원은 그냥 통째 ICU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라 합니다. ER 경력도 좋아하고. 병동 경력은 언제든 괜찮고요. 네, 병동은 언제든 괜찮아요. 메드설지는 이제 내외과 경력을 얘기하죠. 그렇죠. 내과 어느 내과든 뭐 호흡기 내과든 무슨 메디컬 내과든 솔지컬 말씀드린 거고요. 외과든 간. 수술실은 TO가 많이 적은 편은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파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쪽 파트 경력이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미국 가기 전까지 그 파트 경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미국 가자마자 그 일을 하실 거면. 그런데 뭐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뭐 미국 가서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시다가 메드설지에서 일을 하다가 나는 예전에 수술실 경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주면 좋겠다.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자꾸 김태구리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신다. 이건 지금 취업인데 잠깐 네, 앵글에서 얘기를 말씀하셔도 하면 네. 정규를 띄워놓고 기출만 듣는 선생님들 꽤 많아요. 요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 머리 좋고 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굳이 정규를 빠르게 듣는 것도 패스하고 기출 조금 길게 들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손을 얹고 본인이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였느냐 간호학을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해석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학원에서 싫어하실라나요? 아니요. 정규도 듣고, 괜찮습니다. 저도 정규도 그렇게 듣고, 얘기를 해요. 기출도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도움 없이 해석이 다 되고 그러니까 기출을 들으면서 내가 이 책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대신 그러면 기출 조금 더 오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빠르게 2달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그래야지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고 가시니까 근데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도 저희 사이트 합격 수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실 때 나는 확실하게 한 번에 합격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외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공료, 숙박료 이런 거 따지면 돈백은 그냥 넘어가겠죠. 시험 보러 가시는 것만 해도 이런 시험 준비 비용 말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한 번에 합격할 거야. 그런 분들 기출을만 들을까 정규 기출 2가지를 같이 들을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출만으로도 합격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출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미국 병원 구직 사이트. 미국 구직 사이트는요. 가장 많이 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indeed.com. 그 영어로 indeed, I-N-D-E-D. 사실로 진실로 정말로 이런 단어 있죠. indeed.com. 거기가 많이 가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 병원을 알아볼 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병원을 알아볼 때 그냥 병원 알아보고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는 이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알아보실 때는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 또 같이 꼭 알아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마취 전문
간호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임상 경력을 하고 대학원을 지원해야 하나요? 네, 미국에서 임상 경력을 쌓으시고 대학원을 지원하셔도 되고요. 이제 한국에서 그 JCI 인증 평가를 받은 병원에서 2년 이상의 해당 파트 경력이 있을 때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3년인 대학원도 있어요. 3년인 그 대학원도 과정. 있고요. 예.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그거는. 달라요. 2년이 있냐, 3년이 임상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학교마다 미국 내 경력만 쳐주느냐, 한국 경력도 다 쳐주냐가 다르기 네, 맞아요. 때문에 그거는 가시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음. 예, 한국에서 대학원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또 미국 가서 대학원 생각하시는 분 꽤 많으시죠? 미국 가셔서 대학원 가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미국 간호사로 취업만 하면 됐다, 목표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면 지금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미국에서 MP, 또 CRNA 이런 또 전문 간호사가 돼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굉장히 많이 상향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간호대를 졸업하시는 분들일수록 점점 이제 워낙에도 스마트했지만 더 스마트해지시고 있죠. 간호대학의 수준도 정말 높아지고 있고 간호대학을 가시는 선생님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히 간호사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시면 대학원 가시는 방법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 임상하시면서 병원 생활하시면서 대학원 가는 거 힘들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추천하는 추세예요. 어떤 사고 방식이냐면 우리 간호사가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가서 더 훌륭한 널스가 되려고 하네. 굉장히 치열해져요. 응원해주고 그런 분위기, 그런 학비 문화예요. 보조도 나와요. 예, 학비도 어느 정도 정보 보조가 나오고. 병원에서 나와요. 학비 그래서 보조도. 한국에서 직접 어떤 대학원을 제가 GY 리 선생님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어떤 미국 대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알아보지 마시고요. 미국 가셔서 얼마든지 좋은 대학원, 좋은 병원 가실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질문이 시간이 저희가 약 1시간 반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가 다 되고 됐어요.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별다른 각본 없이 이렇게 선생님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이제 계획을 했었고 혹시 질문을 많이 안 하시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되게 했거든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 풍성한, 너무 풍성한 이런 설명회가 아니죠. Q&A 세션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후배 간호사님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시면. 네, 이게 뭐 자세하게 시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설명회 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신규가 됐고 웨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3월부터 일을 하실 텐데 워낙 언론에서 간호사가 태운이 많이 일을 하니 많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지식을 가지고 간호사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은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느 직장이나 약간 흘릴 수 있는 내용, 그 멘탈도 필요합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국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년을 일할 거다, 2년을 일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 병원에서 잘 못 버티는데 자, 3개월 지났다? 6개월 지났다? 9개월 지났다? 아니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이번 달 월급까지, 다음 달 월급까지 그렇게 하면 솔직히 좀 버티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직장은 아까 원장님이 미국에 취업할 때도 최근에 한 2년 경력 요구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직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첫 직장에서는 좀 힘들어도 버텨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버티는 와중에 선생님들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NCLES를 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봤던 사람이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웨이팅 기간에 했었어요. NCLES 준비하다가 사실은 노느라고 사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고 9월에 들어갔어요. 병원 들어가면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완전 후회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5년 뒤에 땄어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간 또 따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왜냐면 이게 언젠가는 한번 NCLES를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웃기웃 하신 선생님들은 이게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어요. 이거 따야 되지 않나? NCLES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어서 누구도 푸시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병원 가셨으면 사실 대학병원이 달려 있으면 JCI 하면서 간호사 NCLES 자격증 참 필요해요. 아까 BLS나 이제 다른 면회
면허증처럼 이렇게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또 ACLS처럼 이렇게 따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춰놓으면 선생님들 대우받고 다니실 수 있어요. 아, 저는 그거 했는데요. 아, 네. 아, 저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직할 때도 진짜 필요하고요. 요즘 뭐 평생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격증이 몇 개 없어요. 네,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이렇게 음. 통합해서 내가 어떤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면허를 취득해서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 거의 간호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외국의 면허를 취득해서 특별히 미국의 면허를 취득해서 미국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갈 수 있다. 이것도 바로 간호사밖에 없어요. 취업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미국행을 준비하는 뭐 투자이민이나 이런 걸로 미국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호사가 이런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을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왜 그분들은 다른 준비를 하시면서 얼마나 가는 게 어려운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간호대학에 편입해서 간호사로 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런 스텝들을 밟아서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게 어떤 방법보다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미국을 가는 관점이 아니라도 이 NCLEX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을 간호사로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라는 거는 공부를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 김보경 선생님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고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처음으로 국시를 보신 신규 너스를 모시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차후에도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때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